자, 해수의 심층순환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심층순환은 자, 수온약층 아래 순환이에요. 자, 심층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니까 일어나는 순환이므로 바람의 영향 받을까? 안 받아요. 바람의 영향은 받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야. 자, 그러면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이 있잖아. 네. 자, 발생 원인은 뭐냐면은 밀도차예요. 자, 밀도차라고 해서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되지? 가라앉아요. 맞아. 가라앉아요. 작으면 위로 떠요. 위로 솟아올라요. 그게 원인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밀도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양극에서 있지. 양극의 표층에서 냉각이 돼요. 자, 냉각이 돼서 밀도가 커지면은 자, 가라앉겠죠. 네. 자, 이 가라앉은 것은 어디를 따라 흐르냐면 자, 적도 쪽까지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솟아올라. 자, 다시 솟아오르는 이 해수는 표층을 따라 양극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러면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심층순환이라고 부르면 돼. 이해됐어? 네. 자,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볼 거야.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심층순환에 발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수조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 종이컵에 있지. 물을 이렇게 넣고 네. 종이컵을 하나 준비를 해. 그리고 네.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요 바닥에 구멍을 뚫어 놓고 요 물에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데 두 가지 종류를 넣어. 처음에는 얼음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물. 그리고 요거는 실온의 물이야.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있지? 얼음물 넣으면은 네. 차가우니까 실온의 물보다 차가워서 쭉 가라앉아요. 그리고 쭉 바닥을 따라 이동하다가 부딪히면 이제 다시 솟아오르거든. 네. 근데 소금물도 마찬가지다. 자, 소금물도 어떻게 흐르냐면 쭉 내려가. 그 다음에 바닥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다시 솟아올라요. 자,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 이걸 심층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소금물이나 얼음물에다가 자, 우리가 색을 넣으면은 빨강색, 파란색 이런 걸 색깔을 넣으면은 더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 네. 자, 여기에 자,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얼음물에 네. 소금을 녹이잖아. 네. 그러면 더 빠르게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거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밀도 차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발생하겠지. 그 실험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그거는 쭉 읽어보면 되고 심층순환의 특징을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심층순환은 육안으로 확인이 될까요? 안 돼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층순환을 전혀 알 수가 없느냐? 아니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수괴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어. 자, 수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예요. 자, 이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는 자, 성질이 다른 수계는 잘 섞일까? 잘 안 섞여. 안 섞여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수계의 기원을 알면은 이동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남극의 표층수를 조사해 봤더니 자, 0도씨의 염분이 뭐 30%이라고 해보자. 네. 근데 우리가 있지 대서양 네. 심층수를 비교해 봤어. 그랬더니 0도씨의 염분이 30%밀짜리야. 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남극에 있는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아서 대서양의 심층수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우리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이런 거를 수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표층순환에 비해서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자,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얘네는 이 심층순환은 물질을 운반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운반하는지 보면은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을 한다든지 또는 심층의 풍부한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하기도 해요.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으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심층에 있는 무기염류, 여러 가지 영양염류들을 떠오르면서 표층으로 운반하기도 해.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흐름이 중간에 하나의 흐름이 망가지면 어때? 전체적으로 영향이 올 수 있겠지. 네. 그래.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자, 한 장 넘겨보면 자료가 나와 있어. 수온 네. 염분도를 이용한 해수의 이동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자, 네. 거기에 봐봐. 가에 보면은 수온 염분 밀도선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봐. 자, 대서양 해수 A, 대서양 해수 B. 이 A와 B 중에 누가 더 바닥에 있니? B요. B가 더 바닥에 있으니까 밀도는 B가 더 크겠지. 네.
근데 오른쪽 지중해 해수 C가 있죠. 네, 이 지중해 해수 C가 지브롤터 언덕을 쭉 넘어와서 어때? 중간을 흐르지. 네, 그러면 지중해 해수 C는 밀도가 대서양 해수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가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봐봐. A 해수와 B 해수의 밀도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C가 찍혀 있지, 중간 밀도에. 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하다라고 표시돼 있지. 맞아요? 네, 대서양 심층순환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 시험 문제도 잘 나와. 자, 대서양 심층순환의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 두 군데는 밀도가 해수가 커서 가라앉는 곳이야. 그 두 군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남극의 웨델해라고 나와 있죠. 네, 남극 주변에 웨델해에서 침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침강이 일어나냐면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이에요.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의 해역이야. 그 두 군데가 나와 있죠. 남쪽에 자 레브라도해하고 동쪽에 노르웨이에. 맞니? 네, 자 레브라도해.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자 이렇게 전 세계 바다에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곳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그림을 알아둬야 돼요. 자, 대서양 심층순환. 자, 그래 놓고 요런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적도, 이쪽은 북반구 90도 북극이에요. 남반구 90도 남극이야. 자, 그런데 거기 잘 보면은 자, 요 부분에서 쭉 내려와서 바닥을 흘러서 어디까지 오르냐면 북반구 30도까지 30도 N이죠. 자, 네, 여기까지 흐르는 해류가 남극 저층수라고 써 있지. 네, 남극 저층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니? 여기가 음, 남극 쪽이니까 남극 쪽에 침강하는 곳이 어디겠어? 위에 써 있잖아. 웨델, 외대래야 이쪽이. 그렇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또 내려와서 그 중간을 흐르면서 남반구 몇 도까지 흘렀어요? 어, 남반구 60도까지 흐르잖아. 네, 자, 남반구 60도까지. 여기가 60도 S야. 요 해수 이름이 뭐야? 대서양, 심층, 북대서양 심층수죠. 네, 그 다음에 자 60도 S 부근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 위를 흐르는 해수가 있지.
네. 자, 요게 뭐야? 남극 중층수. 중층수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제 알아두면 되겠지. 첫 번째, 남극 저층수. 자, 외대에서 침강한 해수가, 그쵸? 네. 외대에서 침강한 해수가 침강하여, 자, 북반구 몇 도까지 흘러요? 30도. 자, 그리고 얘는 가장 아래쪽으로 흐르죠. 네. 밀도가 가장 커요. 밀도가 가장 큰 해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어. 네. 자, 북대서양 심층수는 거기 나온 대로 그린란드 해역에서 가라앉았죠? 네. 해역에서 침강하여, 자, 깊이 몇 미터 정도를 흘러요? 1500에서 4000m. 맞죠? 네. 자, 남반구 60도 S까지 이동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밀도는 뭐보다 작아? 남극 저층수. 저층수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남극 중층수야. 자, 얘는 자 60도 S에서 침강했죠? 네. 자, 수심 몇 미터를 이동을 해? 1000m. 수심 1000m 정도에서 북반구 몇 도까지? 20도까지. 20도 N까지 이동하는 해수가 바로 남극 중층수인데, 이 남극 중층수는 자 밀도는 누구보다 작아요? 나머지 두 개보다 다 작. 북대서양 어. 심층수보다 작아요. 그치? 네. 자, 이게 바로 이 북대서양 심층수에 대한 그림의 해석이에요. 자,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심층순환의 역할이 나와 있죠. 네. 심층순환의 역할은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언급이 되네. 자, 첫 번째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 심층순환은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표층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면서 전 범위에서 일어나. 자, 거기에서 전 수심과 전 위도에서 일어나는 순환, 에너지와 물질을 이동시킨다는 밑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도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그리고 또 에너지 수송하는 역할이 있죠. 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하고 고위도에서 냉각된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맞아요. 불균형 해소. 자, 그 다음에 시층순환은 또 물질을 공급한다.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거 그대로야. 자,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표층에서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시키고 심층에서 풍부한
영향염료를 표층으로 운반하고. 아까 썼으니까 그거는 다시 쓰지 않고 그냥 읽어봐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 자,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찬물이 솟아오르는 곳 지역은 어때? 한여름에도 서늘하겠지? 네.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흐르는 곳은 또 어때요? 겨울에도 따뜻하지. 네. 이게 심층순환의 역할,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되겠다. 그쵸? 네. 자, 그 밑에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약 얼마 전에 나타났냐면 12,900년경에 12,900년 전쯤에 일어났던 현상이야. 자, 우리 심층순환은 표층순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랬지?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빙하기가 왔는지 봐봐. 자, 그게 빙하가 녹아 해수로 유입이 돼요. 자, 그러면은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되지? 낮아져. 해수의 밀도가 감소해. 왜냐면 염분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부터 써줄까? 자, 해수 염분이 감소하죠? 네. 그러면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죠? 네. 그러면 밀도가 커야 침강이 잘 일어나는지 잘 일어나는데 침강이 억제가 되지? 네. 자, 침강이 억제가 되니까 네. 저위도의 네. 표층 해수가 네. 고위도로 안 올라와. 네. 표층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이 되는 것이 억제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잘 운반이 돼,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 그쪽에 그게 기온이 어떻게 돼? 하강을 하겠지? 네. 그래, 이게 빙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빙하기가 온 것을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심층순환은 표층순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네. 한 군데에서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고장난다는 뜻이에요. 됐니? 네. 요게 바로 이제 심층순환이야. 우리 심층순환 다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을 배울 거야. 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자, 우리는 여지껏 어떻게 배웠냐면 대기의 운동 따로 배웠고 해수의 운동 따로 배웠지. 네. 근데 대기와 해수는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자,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자, 우선 용승과 침강을 배우기 위해서 표층 해수의 이동을 배울 거야. 자, 표층 해수의 이동. 자, 표층 해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지속적인 바람이 가장 큰 영향이야. 알겠니? 자, 지속적인 바람이 불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자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해, 민준아. 북반구에서
표층의 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예요. 자, 오른쪽 45도인데 평균 해수의 흐름은 네,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야. 근데 남반구에서는 표층해수, 여기서는 표층해수보다 평균 흐름이 중요해. 바람 방향의 왼쪽 45도고 그 다음에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네, 있지 평균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크만 수송이라고도 불러요. 자, 평균 흐름을 에크만 수송이라고도 부르는데 선생님이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줄 테니까 봐봐. 네,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오른쪽이 바다야. 그리고 요렇게 그 북반구에서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그림을 잘 봐야 돼. 육지가 어느 쪽이냐면 왼쪽이 육지지요. 네, 오른쪽이 바다지요. 네, 이거를 동안이라고 불러. 동안. 자, 동안은 대륙의 동쪽이 바다야. 대륙 동쪽이 바다야. 네, 이걸 동안이라 부르고 서안은 대륙의 서쪽이 바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런데 선생님이 북반구 동안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림을 봐봐. 자,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거 무슨 풍이지? 이거 무슨 풍? 남, 그렇지, 남풍이지. 알겠어? 네, 그러면 남풍이 불면은 자, 잘 봐. 여기 이게 표층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여기가 바닥이야. 표층에서는 있지. 북반구니까 오른쪽 45도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45도야. 그런데 잘 봐. 요 깊이에 따라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깊이가 깊어지잖아. 그러면 네,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그리고 유속은 점점 느려지고. 자,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서 이 맨 밑바닥에선 여기까지 흐를 수 있거든. 이렇게. 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네, 자, 그러면 네, 평균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잘 네, 봐. 네, 평균 흐름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45도, 90도. 이게 평균 흐름이야.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여기 잘 봐. 자, 지금 바람이 남풍이 부니까 이쪽에 있는 물은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이쪽이 물 부족이 되니? 네, 이 물 부족이 되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지. 네, 이걸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선가 그 물을 채워야 돼. 알겠지? 네, 그래, 이거를 용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 그러면 용승과 침강은 뭔지를 배울 건데. 네. 자, 첫 번째 용승.
자, 용승 먼저 나왔나요? 네, 자, 용승은 표층회수의 발산에 의해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네,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발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곳에 물이 주변으로 흩어진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표층 해수가 주변보다 많을 때 적을 때 언제 일어날까? 많을 때, 아니죠. 저게 왼쪽 그림을 봐봐. 표층에 있는 물이 부족할 때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둬야지. 표층 해수가 주변보다 부족할 때 일어나요. 알겠니? 네, 이거를 물 부족이라고 해보자. 물 부족. 부족할 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심층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럴 때 차가운 물이 올라왔지. 네, 그러면 대기면 어떻게 돼? 냉각이 되지. 네, 그러면 자, 아래층 냉각이 되면은 위에 층은 아직 냉각이 안 됐어. 대기가 매우 안정해지죠. 네, 안정할 때 구름 잘 발생해?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서 자,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해요. 알겠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구름이 잘 발생 안 하지. 네, 건조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비가 잘 안 온다는 뜻이에요. 알겠냐?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요. 어장이요? 어장. 어장, 어장은 뭐야?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잖아.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안 떠 있는데, 자, 수온 약층 깊이는 얕아진다. 이것도 하나 써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강이야. 네. 자, 침강은 또 얘기해보자. 침강은 표층해수의 수렴이라 그랬지. 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할 거야. 표층해수가 주변보다 네, 많을 때야. 많을 때. 네, 또는 높을 때 네, 발생을 해요. 자, 네, 이거를 선생님은 물과잉이라고 표현할 거야. 네, 물이 많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표층의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아요. 네, 자, 가라앉으려면 주변에서 물은 모여야 되겠지. 네, 얘네는 자, 표층의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으니까 어때?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하니? 네, 맞아요.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워왔던 거잖아. 그리고 표층의 온도는 상승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깊이는 깊게 형성이 돼요. 이해됐어? 네, 이게 용승과 침강이라고 하는 설명이야. 자, 그러면 우선 자, 여기에서는 있지. 자, 외워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써주는 거를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자, 첫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연안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거거든. 네.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의 동쪽이냐, 대륙의 서쪽이냐, 북반구냐, 남반구냐. 자, 그래서 자, 잘 봐야 돼. 네. 자, 외우는 게 이렇게 많아. 대륙 동쪽. 자, 이거를 북반구, 대륙 동안. 자, 동안에서 침강이냐, 용승이냐. 그 다음에 북반구, 서안에서 침강이냐, 용승이냐. 그 다음에 남반구, 동안에서 침강이냐, 용승이냐. 남반구, 서안에서 침강이냐, 용승이냐. 이렇게 외우면 8개를 외워야 되지. 네. 근데 자, 잘 봐. 네. 대륙의 동안에 침강이 일어나는 현상하고 네. 자, 북반구에서 대륙의 서안에 침강이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반대 현상이야. 반대 바람. 그런데 또 봐봐. 북반구하고 남반구 똑같은 동안일 때 얘 네. 바람이 또 반대야. 음, 침강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그 기준을 반대로 외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북반구 동안을 먼저 해볼 거야. 야,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의 동쪽이 바다라 그랬지? 네. 동쪽이 바다인 경우를 동안이라 불러. 자, 그러면 이런 그림, 아까 그렸던 그림에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릴 거야. 자, 봐봐. 자, 요게 바닷물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알겠니? 네. 자,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불면 평균 흐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오른쪽 90도로 흐른다 그랬지? 네. 이걸 에크만 수송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니? 네. 그러면 물 부족이 생기지. 네. 그러면 물 부족이 생기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기가 냉각. 아, 용승. 용승이 일어난다고, 용승. 알겠니? 네.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남풍이 불 때 용승이야. 근데 북반구 서안을 그려볼까요? 네. 자, 잘 보자. 두 번째. 북반구 서안. 서안은 서쪽이 바다야. 네. 그러면 대륙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쪽이 이렇게 바다야. 그리고 이게 바닷물이에요.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풍이 불어야 되냐면 네. 자,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 이게 무슨 풍이야? 북풍. 북풍이죠? 네. 자, 북풍이 불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은 어디야?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게 평균 흐름이야. 그러면 여기도 역시 물 부족이 되지? 네. 오른쪽에 있는 물이 왼쪽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네.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되면서 올라와. 이게 용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북반구 동안은 남풍이 불어야 용승. 네. 그리고 서안은 북풍이 불어야 용승.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북반구 동안에서는 네. 자, 똑같이 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 네. 자, 바닷물이 역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북반구 동안이죠? 네. 자, 북반구 동안에 북풍이 불었다고 해봐. 북풍이 불었죠? 네. 자, 그러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는 어디야? 이쪽으로 되니? 네. 평균 물의 흐름이야. 자, 그러면 이쪽은 자, 오른쪽에 있는 물이 모이지? 네. 물 과잉이 생기지? 네.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야. 이게 침강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되지. 북반구 동안에서는 남풍이 불면 용승, 북풍이 불면 침강, 북반구 서안에서는 북풍이 불면 용승, 남풍이 불면 침강. 맞니? 네. 그렇게 반대로 외우란 말이야. 그런데 또 한번 봐봐. 북반구 동안은 남풍이 불 때 용승이지. 네. 그러면 남반구 동안에서 무슨 풍이 불어야 용승이야? 남반구 동안. 남반구 동안. 남반구 북풍. 네, 북풍이에요. 한번 여기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줄 테니까 봐봐. 서로 바람을 반대로 얘기하라 그랬잖아. 자, 네. 아까 얘기했듯이 동안과 서안이 반대고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란 말이야. 이해돼? 네. 그러면 자, 남반구 동안을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남반구 동안도 역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요게 바다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북풍이 이렇게 불어야 북풍이지? 네. 자, 북풍에 의해 남반구 동안에서는 바람 방향의 어느 쪽 90도? 오른쪽. 왼쪽 네. 90도. 네. 이게 왼쪽이냐? 네. 그러면 여기는 물 부족이 되니? 네. 자, 그러니까 물 부족이니까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지? 네. 거봐. 자, 북반구 동안은 남풍이 불 때 용승. 남반구 동안은 북풍이 불 때 용승. 바람 방향을 서로 반대로 바꾸란 말이야. 외우는 방법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저 중에 특정한 거 북반구 동안의 용승을 먼저 외워두면 나머지 외우기는 쉽단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적도 용승을 배워볼까요? 네. 자, 네 번째 적도 용승. 자, 적도에서는 수직으로 보면 있지. 여기가 네. 0도 적도라고 하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네. 자,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선이 3개 있는 거 있니? 네. 자, 요 3개. 자, 요게 적도 0이고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거든. 네. 자, 이거는 연직 단면이죠. 네. 단면을 옆에서 본 건데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야. 알겠어? 네. 자, 위에서 본 모습. 자, 선생님이 이제 바람을 그려볼 테니까 보자. 요 바람 이름이 뭐지? 북풍이. 북풍. 이게 무슨 북풍이야? 저기, 이거 바람 외우라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무역풍. 무슨 풍? 무역풍 중에. 무역풍 북풍은- 맞아요. 북동 무역풍이야. 이거는
남서, 이게 무슨 남동무역부. 그래, 남동부역품. 거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 외우는 거 똑바로 외우라 그랬지? 자, 그거 외우는 거 그림으로 외우라 그랬잖아. 그치? 네, 자, 근데 잘 봐.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거, 이게 바람이지? 네,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일어나?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죠. 네, 오른쪽 90도는 이런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야. 이게 평균 해수의 흐름이야. 맞니? 네, 자, 이 방향은 에크만 수송이고, 자, 남반구 쪽에서는 이렇게 가지요. 네,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니까. 그러면 민준아, 여기에 이 그림에 봐봐. 요 적도 쪽 봐봐. 네, 적도 쪽에 있는 물은 30도 쪽으로 이동하지 않니?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용수.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 이거를 우리는 적도 용승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 네, 그 그림을 그리라고 그 옆에 해놓은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네,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이에요. 자,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 이거는 어떠냐? 이것도 역시 북반구 저기압과 북반구 고기압으로 나눠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기압이야, 여기가. 자, 민준아, 네.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죠. 네, 자,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 자, 네, 북반구에서 평균 흐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이니? 네, 이게 에크만 수송. 자, 그러면 전부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네? 음, 그치? 네, 그러면 가운데는 물 부족이 일어나지? 네. 그러면 뭐가 일어나? 용수. 용승이 일어나요. 근데 북반구 고기압을 또 그려보자. 자,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맞죠? 네, 이게 시계 방향이야. 네, 그러면 자, 이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는 이거지? 네, 자, 모두 물이 안쪽으로 모이네? 네, 바깥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모이니까 여기는 물 과잉이 되니? 네. 그러면 뭐가 일어나? 심각. 침강이 일어나요. 근데 남반구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이제 또 살펴보면 되겠다. 거기에서는 자, 북반구 고기압 저기압만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남반구는 바람이 반대 방향인 것만 알면 된다야. 그거를 선생님 그려줄 테니까 봐봐. 네, 남반구 저기압. 네 번째 남반구 고기압. 자, 역시 저기압인 경우는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니 네, 시계 방향이야. 근데 남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어느 쪽 90도? 왼쪽.
왼쪽 90도는 이쪽이죠. 네, 이렇게 물이 역시 똑같이 바깥으로 발산한다라고 해. 그러면 물이 부족해지니?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지. 자, 그 다음. 자,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자,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이게 왼쪽이네. 네, 자, 이렇게 안으로 물이 모여요. 물이 모이니까 물이 과잉이 되지. 네, 그러면은 침강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요거 보자. 자, 수온약층의 네, 깊이 형성은 네, 용승이 일어날 때는 네. 얕아진다 그랬냐, 깊어진다 그랬냐? 자, 여기 봐봐. 표층에 물 부족이지. 네, 물이 부족하니까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야지.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거든. 네.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이게 수온약층이야. 네, 자, 그러면 수온약층의 깊이는 이게 깊이지. 네, 이렇게 돼. 근데 침강이 일어나는 곳은 어떤지 봐봐. 자,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어? 과잉. 여기 물 과잉이지. 네, 물이 과잉이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네, 내려가니까 자, 이렇게 따라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수온약층이야. 그러면 수온약층의 깊이는 이게 깊이니? 네, 그래. 그래서 어때? 봐봐. 용승이 일어날 때는 수온약층까지의 깊이는 얕아지고 침강일 때는 수온약층까지의 깊이가 더 깊어지죠? 네. 그래서 거기 고기압 저기압에서 수온약층 깊이 그려있지? 그림으로.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용승과 침강도 끝난 거예요. 됐니? 네, 자, 그 다음 엘니뇨 라니냐 나오죠? 네, 자, 드디어 이제 엘니뇨 라니냐까지 들어가네. 자, 민준이가 진도를 조금 더 나가달라 그래서 더 네, 나갈 거야. 네, 오늘은 엘니뇨 라니냐까지 하게 될 것 같네. 네, 자,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기 위해서 우선 네, 선생님은 그림으로 알려줄 거예요. 여기서도. 네, 자, 평상시. 자, 선생님이 평상시 그림을 네, 자, 이게 바닷물이거든. 바닷물을 이렇게 육면체로 그릴 거예요. 자, 육면체로 그렸을 때 네, 무조건 지도상의 왼쪽이 서태평양. 자, 서태평양에 다윈섬이라는 게 있어.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태평양. 자, 동태평양에는 타히티 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0도고 이게 30도야. 네, 자, 요 바람이 뭐였지 아까? 무역풍. 북동무역풍이 적당하게 불어. 그럴 때, 자, 요 해류가 이렇게 적당하게 흘러요. 이 해류 이름이 뭐게?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해류 이름이 뭐야? 우린, 저게 북적도 해류야. 아,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해류가
적도 적도 반류. 반류, 적도 반류. 그래, 적도 반류야. 그리고 그래서 이 대기의 순환은 이렇게 일어나요. 자, 대기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서쪽에다가 구름 하나 그리고 비가 오는 그림.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서태평양에서는 고온 저기압 형성이 돼요. 고온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하겠죠. 네, 자, 상승기류 발생하면 구름이 생기니 네, 적당한 비가 내려. 근데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맞죠? 네, 저기 워커순환에서 하강하잖아. 그리고 용승이 적당해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 자, 그러면 용승을 그려볼까요? 용승이 찬물이 올라오는 게 용승이지. 네, 용승이 적당해. 자, 동쪽에서 용승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해수면 높이 차이를 선생님이 그려줄 거예요. 동쪽과 서쪽의 해수면이 높이가 서쪽이 더 높고 동쪽이 더 낮지. 네, 해수면 높이야. 자, 이게 바로 평상시예요. 평상시. 근데 엘니뇨가 있어.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이에요. 어디가 이상 고온이냐? 그러면 동태평양이야. 음, 동태평양이 기준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역시 해수를 이렇게 육면체로 그릴 거예요. 자, 이쪽은 역시 서태평양 가인섬이 있고 여기가 동태평양 하이트섬이 있어요. 자, 요게 약화가 됐어. 뭐가 약화된 거야? 어, 뭐가 약화? 저 바람이라 그랬잖아. 우역풍. 음,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걸 잘 외우려면 뭐가 뭔지 알아야지. 우역풍이 약화됐어. 그랬더니 네, 이게 약화가 돼. 자, 따뜻한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약화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강화가 돼. 그러면서 이쪽이 상승기류가 생겨. 그리고 동쪽에서 구름을 그려가지고 동쪽에서 비 오는 그림. 그리고 용승이 약화가 돼요. 자,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게 차가운 물이지? 네, 차가운 물의 두께는 차가운 물이 형성되는 깊이는 평상시보다 더 깊어지죠? 네, 동쪽이 뜨거운 물이 더 많아졌지? 네, 그걸 그림으로 잘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좋은 고기압이 형성되고 여기는 고온 저기압이 형성되고 서쪽에서는 자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고 동쪽에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서쪽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여기선 가뭄이 들어 비가 안 와. 그리고 가뭄이나 산불 등이 많이 발생하겠지. 건조하니까. 네, 근데 동쪽에서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폭우, 홍수가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어장이 파괴가 돼요. 용승이 약해지면서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안 올라오니까 어장이 파괴가 돼. 그리고 또 동쪽과 서쪽에 물의 수위차, 물의 높이차예요. 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인데 봐봐. 여전히 서쪽이 더 높지? 네. 근데 서쪽과 동쪽의 높이 차이는 어떻게 변했어? 완만하게. 더 작아졌지. 높이 차이는 평상시보다. 맞아? 네. 그리고 라니냐, 이거는 이상 저온 현상이에요. 자, 역시 동태평양 기준이야. 자, 그랬을 때 역시 해수를 육면체로 그려볼 거야. 네. 자, 여기에서 이게 강화가 돼요. 자, 무역풍이 강화되면은 이것도 강화가 돼. 근데 왼쪽에 따뜻한 물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약화가 돼. 그리고 자, 순환은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자, 왼쪽에다가 구름을 2개 그리세요. 그러면 서태평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동태평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서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상승기류 발생, 동태평양이 하강기류 발생. 그 다음에 여기가 구름 2개잖아. 폭우, 홍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냉해 피해, 용승이 강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추워져. 그러면 동태평양에 일어나는 용승은 찬물이 거의 표면까지 올라와. 용승 강화. 알겠니? 네. 그렇게 비교를 잘해야 돼. 그리고 동서의 수위차, 해수면의 수위차를 보면 자, 어떠냐면 자, 이렇게 돼요. 극단적으로 그린 거야. 서쪽과 동쪽. 자, 평상시보다 동쪽과 서쪽에 물의 높이 차이가 더 커졌지? 네. 요거를 이렇게 그려둬야 돼요. 거기 그림 3개 그리는 자리 비어 있죠? 네. 요렇게 그림 그려봐봐. 네. 이해됐어? 네. 자, 요거 다 그렸니? 잠시만요. 어. 네, 다 그렸어요. 그리고 있잖아. 민준아, 네. 선생님이 바람 워커순환에 요거는 동풍이고 네. 요거는 서풍이고 여기는 동풍이잖아. 네. 이거는 선생님이 안 써줘도 이걸 그림으로 알아야 돼. 자, 네. 동풍이 평상시보다 강하면 무슨 현상? 동풍이 평상시보다 강하면 무슨 현상이야? 이게 북동무역풍이니까 강하면은 아니냐. 그 다음에 서풍이 평상시보다 강하면 또는 동풍이 평상시보다 약하면
똑같은 말이잖아. 음, 그거는 엘니뇨. 알겠지? 네, 자, 이제 자, 뭐를 배울 거냐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 워커 순환이라는 게 뭔지 설명이 돼 있죠? 네, 자, 워커 순환은 동서 방향의 대기 순환을 의미해요. 자, 요거를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알겠죠? 네, 근데 남방 진동이라는 게 있어. 자, 남방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동서 방향의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가 되는 때가 있었지? 네, 동서 방향의 기압 분포가 반대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남방 진동이라고 불러요. 알겠냐? 네, 근데 이제 그래프로 이게 나와요. 그래프로 문제에서도 남방 진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이거는 타히티섬 기압에서 다윈섬 기압을 뺀 거예요. 알겠니? 네, 타히티섬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 동태평양에 있다 그랬지? 네, 다윈섬은 서태평양에 있다 그랬잖아.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봐. 자, 남방진동지수가 플러스면은 타히티섬이 고기압이죠. 네, 이거는 라니냐야. 마이너스면 엘니뇨예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또 문제가 나오는 게, 자, 동태평양에, 자, 수온 편차가 나와. 자, 수온 편차라고 하는 거는 관측 수온에서 평상시 수온을 뺀 거예요. 알겠니? 네, 자, 플러스면은 뭐가 더 큰 거야? 엘리, 관측 수온이 큰 거지? 네, 관측 수온이 평상시 수온보다 높아. 어디가? 동태평양이. 그래, 이거 엘니뇨예요. 자, 마이너스면 라니, 라니냐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동태평양의 수위 편차도 나오지. 네, 동태평양 수위 편차. 자, 이거는 관측 수위에서 물의 높이야. 평상시 수위를 뺀 거예요. 이게 플러스면은 관측 수위가 높은 거죠? 네, 무슨 현상이야? 엘리, 엘니뇨예요. 마이너스는 역시 라니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는지 봐봐. 동태평양에 자 풍속이 평상시보다 네, 뭐가 강하면 서풍이, 동풍이 강하면 뭐야? 동, 동풍이 강하면 라니, 동풍이 강하면 라니냐지? 네, 아까 얘기했잖아. 서풍이 강하면 엘리, 엘니뇨예요.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자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말에 설명이 나왔어요.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의 수온 변화를 의미하는 거지. 네, 자, 수온 변화인데, 네, 자,
남방 진동은 네, 동서 방향의 기압의 변화를 의미하죠. 네, 이들은 서로 어때? 밀접한 관계가 있니? 네, 그렇잖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를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불러요.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 한다. 다른 말로는 엔소라고도 불러요. 엔소. 이해됐어요?